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지수가 336포인트 1%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장 초반부터 홈디포의 실적 악화, 이 소식이 이제 시장을 좀 짓눌렀죠. 일단 약하면서 더 약하게 끝났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는 메가캡,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이런 메가캡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장 막판에 뒷심을 좀 발휘 못하고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막판에 좀 밀려났죠.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여기서 몇 종목 보자면 홈디포가 2%, 실적도 좋지 않았고 실적 전망도 좋지 않았죠. 뭐 시간에서는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가 3.97%, 구글이 2.57% 상승했습니다.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시죠. 일단 이제 미국 시장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외신 기사를 잠깐 보죠. 일단 케빈 맥카시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의 어떤 키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하원 공화당 출신의 미국 하원 의장. 일단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미국 디폴트, 미국의 디폴트를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거래가 며칠 안에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다만 이제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은 양측의 좀 의견차가 좀 심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G7 정상회의, 일본과 호주 방문이 좀 있는데 이걸 뭐 짧게 하고 일단 국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의 말을 고려해 보게 되면 이번 주말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주말 안에 주말에 저도 한 우리 시간 한 일요일까지는 좀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거 뭐 질질 끌어봤자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한테도 좋은 것도 없고 뭐 바이든 행정부에는 당연히 더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이 시점 이게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죠. 시장이. 괜히 뭐 우리 시장 미국이 저러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제 엔터주 JIP 엔터가 20% 급등했죠. 호실적 발표하면서 말이죠. 홈디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홈디포 부진한 실적 전망, 실적이 안 좋으면서 빠졌고 이 경제 지표도 4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는 플러스 한 0.8 정도 예상했는데 0.4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좀 하회했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약하게 좀 작용을 좀 한 겁니다. 전일 뭐 중국의 경제 지표, 소매 판매도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최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이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신용 경색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투자자들이 현금을 좀 모으고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거죠. 일단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시장이 좀 엉성하니까 투자자들이 좀 현금을 좀 더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그럼 현금을 갖추게 되면 펀드 내 주식을 좀 팔 수밖에 없겠고, 그럼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엉성하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약보합으로 막아 있습니다. 마이너스 0.15포인트. 자, 원달러 환율 NDF에서 1342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정규 시장보다 조금 더 올랐죠. 자,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반도체 ETF 지수는 421포인트로 약보합으로 조금 났고요. 10년물 국채금리 3.54%. 자, VIX가 좀 올랐죠. VIX. 잠깐 요거 보고 넘어갈까요? 네, VIX. 17.99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매각캡 때문에 주가가 좀 잘 버티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우 지수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추세가 직전 저점을 좀 위협하는 수준까지 좀 밀려났죠. S&P 500 매물 한번 보시죠. 매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극명하게 좀 보여집니다. 극명하게. 자, 미국의 현금 풍부하고 미리 감원하고 실적도 잘 나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매각캡은 좋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나 AMD, 온세미컨덕터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뭐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뭐 이런 이제 거대 종목군들 뭐 이런 쪽 양호하고, 반도체 소부장 뭐 오늘도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AMAT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살짝 약보합이지만 램 리서치나 KLA는 1%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이것만 놓고 보자면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한 1.4 정도 하락했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제만큼 상승은 하진 못하더라도 주가 변동성은 크진 않을 수 있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미국 업종, 뭐 금융, 뭐 산업재, 에너지, 유틸리티, 원자재 뭐 다 좋지가 않죠. 뭐 이런 동네는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 좀 돼야 반응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준비한 대로 쫙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국의 보다폰이 한 11,000명 감원하겠다 발표한 후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하락했죠. 자, 테슬라가 연례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테슬라의 이제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제3자의 어떤 감사, 이 공급업체 내에서 이 아동의 어떤 노동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 테슬라의 이제 주주 중 기관 투자가들이 이 머스크가 말이야 트위스터 CEO 역할로만 너무 정신 팔려가지고 이 테슬라 수장으로서 최적의 성과를 못 냈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다. 비판 그런 이제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자,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자, 미국이 지금 저런 모습이니, 자, 조금 전 잠깐 볼까요? 미국의 주가 위치가 이러하니, 이런 모습이니 뭐 국내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어제 우리 시장은 뭐 전강 후약되지 않았습니까? 지수가 상승 출발해서 뭐 코스피 뭐 플러스지만 음봉을 보였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 이 이슈로 발목을 좀 잡고 있지만, 조금 전에 봤지만은 이제 이 메카시 같은 경우에도 주말까지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아 순방 빨리 끝내고
올 것이다. 뭐 이러다 보니 점차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수면 안에 조금 이전에 비해서 강도로 좀 약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 악화,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부분이 아울러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링 시즌 마감 이후에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엔터주, JIP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이제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종목 장세를 좀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미국발 영향, 뭐 2차 전지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요 정도잖아요. 근데 계속 뭔가 시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뭐 종목들을 끌어올릴 만한 이제 촉매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좀 따질 겁니다. 뭐 실제 그런 걸 찾으려고 시장이 좀 하고 있고요. 자, 수급도 뭐 특별한 건 없죠. 외국인 어제 순매수를 좀 보이긴 했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뭐 수급 특징주 보게 되면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JIP 엔터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가장 좀 많았었죠. 여기 보게 되면요, 389억 정도 순매수.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은 뭐 JIP 엔터나 YG엔터나 SM 엔터주 위주로 이제 집중 투자를 했죠. 근데 뭐 계속 뭐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이제 이런 급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또 늘려주게 되면 2분기 지금 실적도 1분기 때 뭐 단순하게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이 기업들이 한 분기 좋고 다음 분기 바로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계속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번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를 좀 보인 후에 또 2분기 실적도 잘 좀 체크를 해야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이따 한번 더 살펴보고요. 뭐 장마한 공시 뉴스 뭐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뭐 시간의 단위가 한번 잠깐 보시죠. 거래소에서는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했네요. 자, 코스닥은 뭐 개별 종목들이죠. 완전 뭐 개별 종목군들 동전 주식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단순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하락한 종목군들도 한번 좀 보고요. 대형주에서 상승 하락, 뭐 큰 종목군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째 보도가 좀 많았었는데 실제 뭐 양측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측에서는 다 각각 부인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어제 특징주는 자, 농심이 1분기 호실적, 그러니까 1분기 호실적 나온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강세였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어요. 2분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가격은 이제 하향 안정되고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음식료 라면 업체 갈지 실적이 좀 좋은 거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뭐 덴탈,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같은 미용 쪽,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을 1분기 실적이 좀 의미 있게 나온 기업들을 지금은 좀 정리정돈하는 과정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매일 어떻게 종목 대응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수급 보시죠. 어제 거래소는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죠. 자, 기관도 DB하이텍이나 LG 이노텍. 코스닥은 엔터주를 많이 샀다고 그랬죠. KH바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KH바텍도 16% 급등하게 됐죠.
자, 오늘 일정. 자, 청약에 많은 자금이 몰렸던 투레인이라는 종목이 공모가 12,000원에 오늘 상장합니다. 엣지 카메라를 공급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뭐 공모 청약 한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거고,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상장했을 때 공모가 대비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해야겠죠. 삼성전자 배당금, 분기 배당금 지급된다 하고요.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시스코나 타겟 오늘 실적 발표에 있고, AI 및 빅데이터 엑스포가 오늘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계속 주시할 뉴스는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랄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고, 계속 한번 이건 뭐 계속 보시죠. 매년 보게 되면 5월에서 한 6월 사이 그다지 뭐 시장이 완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6월 말이나 한 7월 초 정도에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좀 보였죠. 이게 이제 썸머 랠리가 그런 거죠. 썸머 랠리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죠. 기대감으로. 실제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자, 변동성이 좀 잦은 증시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